중국 쌩쌩반응. 지금 3실점이 문제가 아냐. 패배보다 더 끔찍한 반전의 비상 90분간 손흥민의 축구교실 참여한 중국 선수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1일 오후 9시 중국 선전의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손흥민의 멀티골과 정승현의 마무리 골이 터져 홈팀 중국을 3에서 0으로 이겼다. 2연승을 달린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중국 1승 1패는 3위로 밀렸다. 경기 시작 전부터 중국은 일방적인 응원전에 나섰다. 특히 한국 선수들을 향한 야유를 넘어 애국가가 연주되는 와중에도 야유를 퍼붓는 몰상식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실력으로 중국을 잠재웠다. 전반 9분 황희찬이 공을 잡고 드리블한 후 박스로 침투하는 조규성을 향해 패스했다. 조규성을 덮쳤던 주천재는 중국 골키퍼 옌진닝과 엉키면서 넘어졌다. 다시 황희찬이 재차 달려드는 장면에서 이미 넘어진 주천재의 뒷발에 걸려 넘어졌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한편의 코미디였다. 우왕좌왕한 중국이 스스로 무너진 장면이었다. 키커로 나선 손흥민은 오른발로 득점을 성공시켰다. 손흥민의 A매치 40번째 골이었다. 손흥민은 쉿 세리머니를 시전하며 4만여 중국 홈팬들을 일순간 침묵에 빠뜨렸다. 실점한 중국은 예민해졌다. 중국을 대표하는 공격수 오레이는 손흥민이 첫 골을 넣은 뒤 다가와 유니폼을 잡아당기며 세리머니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두 선수는 말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펼쳤다. 황희찬이 다가와 오레이를 말리면서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평소 자극적인 세리머니를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흥민이 중국 관중을 향해 도발하듯 쉿 세리머니를 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중국 홈팬들이 경기 시작 전 국가 연주 때 야유를 했을 뿐만 아니라 레이저 포인트로 선수들을 저격하기도 했던 것. 중국 즈보닷컴의 기자 리 쉬아는 자신의 SNS에 해당 사실을 지적하면서 성숙한 관람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중국 관중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제발 남의 나라 국가가 연주될 때 야유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자제해라 고 당부했다. 리 쉬아는 한국 국가가 연주할 때 여유를 보낸 것은 참으로 무례한다. 만약 중국 국가가 한국 원정서 야유를 들으면 받아들일 것인가? 라면서 그리고 제발 경기장에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것을 가져오지 말라. 고 자국 팬들의 매너를 지적하면서 손흥민의 쉿 세리머니를 옹호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팬은 애시당초 어느 나라 국가든 경기장서 공식적으로 야유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존중과 매너다. 손흥민이 쉿 세리머니를 한 것도 당연하다. 고 동의했다. 이에 반해서 다른 중국 축구 팬은 축구는 전쟁이다. 한국 원정서 야유 안 한다는 보장이 있냐? 라면서 내로남불 태도를 보였다. 세 구단주와 함께 리빌딩 준비 중인 맨유, 무려 13명 처분 예정. 영국, 미러는 23일, 한국 시간, 맨유의 새로운 구단주가 될 짐 래클리프는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외에도 에릭 텐 하흐 감독의 처분에 따라 현재 선수단의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다. 현재 13명의 선수가 이적 명단에 올라가 있으며 FFP에 따른 제약으로 새로운 영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이들을 처분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누구나 예상하듯 제이든 산초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산초는 에릭 텐 하흐 감독과 꽤 긴 갈등을 겪고 있다. 시작은 텐 하흐 감독의 인터뷰에서부터였다. 지난 9월 아스널과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텐 하흐 감독은 산초가 명단 제외된 이유를 묻자 산초는 훈련에서의 성과 미달로 선발되지 않았다. 맨유에서는 매일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선택받을 수 있다. 이것이 그가 선발되지 않은 이유다. 라고 설명했다. 산초는 곧바로 입장 표명에 나섰다. 산초는 공식 성명을 통해 모든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 나는 사람들이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 훈련을 매우 잘 소화했다. 라고 맞대응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이유들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희생양이 되어 왔는데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복하게 축구하는 것과 팀에 기여하는 것뿐이다. 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후부터 완전히 종적을 감춘 산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산초는 구내 식당을 비롯해 메뉴 모든 일군 시설에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메뉴 스쿼드 사진에서도 제외되며 완전히 텐하흐 감독의 눈밖에 나 있는 상황이다. 메이슨 그린우드도 방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메뉴 유스 출신의 그린우드는 작년 1월 여자친구 성폭행 및 살해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오랜 수사 끝에 그에 대한 소송이 기각, 취소되며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헤타페로 임대를 가며 프리미어리그, PL, 무대를 떠났다. 임대생인 소피앙 암라바트와 세르히오 레길론도 포함됐다. 매체는 암라바트의 27세이고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다면 장기적인 관점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라고 평가했고, 레길론에는 루크쇼가 훈련에 복귀했기 때문에 그는 그다지 많은 것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즌이 종료되면 그를 토트넘 후스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라고 평했다. 이외에도 안토니 마르시알, 조니 에반스, 톰 히튼, 도니 반더 비크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 그는 브라질에서 가장 완벽한 스트라이커, 전설 호마리우가 인정한 초특급 유망주는?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는 22일, 한국 시간, 호마리우가 브라질 채널 스포티브이에 출연해 호키를 현재 브라질에서 가장 완벽한 공격수로 꼽았다 라고 전했다. 2005년생, 18세의 호키는 제2위 호나우두로 불릴 정도로 어린 나이부터 매우 큰 두각을 나타낸 공격수다. 브라질 크루제이로 유스 출신으로 2021년 프로 무대에 데뷔한 호키는 크루제이로 소속으로 16경기 6골 1도움을 기록하며 브라질 전역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이후 아틀레티쿠 파라나엔시로 이적, 팀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며 2022 시즌 리그 29경기 5골 2도움을 기록했다. 고작 17세의 나이에도 브라질 일부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선보인 호키를 향해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파리 생제르맹, PSG와 같은 빅클럽들이 손을 뻗었다. 하지만 호키의 선택은 바르셀로나였다. 호키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바르셀로나 행만을 염두 중임을 밝혔고, 동시에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는 것에 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7월, 바르셀로나가 공식적으로 호키 영입을 발표하며 유럽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적료는 3천만 유로, 약 430억 원. 여기에 발롱도르 옵션을 포함한 추가적인 옵션까지 발동된다면 6,100만 유로, 약 875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액의 이적료였다. 현재 호키는 라리가 셀러리캡 문제로 여름에 즉시 합류하지 않고 여유가 생긴다면 2024년 겨울에 바르셀로나로 합류할 예정이다. 브라질의 전설이자 국제축구연맹, 피파, 공식 통산 득점 4위, 772골, 위 주인공 호마리우도 호키의 잠재력을 극찬했다. 매체에 따르면 호마리우는 호키와 엔드릭 모두 바르셀로나나 레알 같은 구단으로 갈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두 선수 모두 훌륭한 아이돌이 될 수 있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월드컵에서 두 선수 모두 브라질 대표팀으로 활약할 것을 상상한다 라고 덧붙였다. 4. 충격. 역대 최강 갈릭티코 3기 탄생한다. 홀란드 플러스 음바페 플러스 벨링엄 플러스 비니시우스. 레알은 5,580억 장전. 생태계 파괴 절대 최강팀 등장 예고.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를 한 곳에 모으는 레알 마드리드 유일의 정책이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플로렌티노 페레즈 레알 마드리드 회장이다. 갈락티고 1기. 역대 최강이라 불리는 팀이다. 지네딘 지단, 루이스 피구, 데이비드 베컴, 호나우두, 라울 곤잘데스 등 지구상 최고의 선수들이 한 팀에 모였다. 갈락티코 2기. 이 팀도 만만치 않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카카, 카림 벤제마, 메수트 웨질, 사비 알론소 등 세계 정상급 슈퍼스타들이 운집했다. 여전히 페레즈 회장은 레알 마드리드의 회장이다. 최근 갈락티코 움직임이 없었다. 이제서야 야심찬 3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의 계획대로 된다면 페레즈 회장과 레알 마드리드 역대 최고의 작품, 역대 최강의 갈락티코가 등장할 것이 분명하다. 현존하는 최고의 공격수 엘링 홀란드, 맨체스터 시티와 킬리안 음바페, 파리 생제르맹을 동시에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기존의 주드 벨링엄, 비니시우스까지 합쳐진다면 그야말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절대 최강위 팀이 등장할 수 있다. 4명 모두 차기 발롱도르를 수상할 수 있는 유력한 선수들이다. 때는 2024년 여름이다. 이를 위해 레알 마드리드는 3억 4,200만 파운드, 5,580억 원을 준비했다. 꿈의 팀을 만들고자 하는 페레즈 회장의 위지다. 스페인의 다이어리오 AS는 레알 마드리드가 홀란드와 음바페 영입을 추진한다. 갈락티코를 위해 예산을 준비했다. 금액은 3억 4,200만 파운드라고 보도했다. 이어 레알 마드리드는 최고 연봉자였던 에당 아자르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이 자금을 고스란히 갈락티코 예산으로 편성했다. 특히 아자르를 포함해 카림 벤제마 등 고액 연봉자들이 팀을 떠나면서 연봉 총액이 지난해보다 6,800만 파운드, 1,109억 원 줄었다. 또 전체 구단의 수입은 17% 증가했다. 고 설명했다.